시사 논평 시간입니다. 이번 흰남노 이 태풍으로 이 아까운 이 가족을 잃은, 이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또 엄청난 일도 있는데, 자,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전혀 이 보도가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실을 속인 그러한 이 포스코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태풍 이 흰남노를 가지고 이 좌파 언론에 이 기고한 어느 시인을 봤는데, 그 시인은 이 엄청난 이 목숨을 잃고 또 재산상에 엄청난 이렇게 피해를 주고 간 이 태풍을 이 정부가 호들갑을 떨고 윤석열 홍보만 보였다, 뭐 이러한 얘기를 좌파 언론에 기고한 신문도 언론도 봤는데, 그 시인 참 한심한 좌파 같습니다. 돈으로 똑똑히 목숨을 잃으신 분들, 또 울산 이런 데 가서 뭐 수해 복구나 좀 돕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이 붉은색 버튼을 통해서 구독 필수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코, 이 포항제철 이렇게 많은 수해를 입은 것은 포항제철 세워진 지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재난재해지만은 아무튼 포항제철소 초유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려 3개월 이상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항제철은 뭐 철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또 무기를 생산하는 이 철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무기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3개월 동안 엄청난 이 재산상의 피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신문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 언론과 커넥션이 있다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제철에 입사하신 분들, 30년 동안 포항제철에 근무한 분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30년 만에 이런 걸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포항제철은 1968년 4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 당시 박태준 회장이 설립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포항제철이 우리 5천년의 이 가난의 역사를 물리치는 그 아마 시작점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지나간 이 포스코 포항제철을 바라보는 그 직원들의 표정도 30년 만에, 포항제철 또 생긴 이후에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모두가 이제 어두운 표정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포항제철의 그 면적은 여의도 2배만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1245개의 어떤 그런 면적에 지금 포항제철이 곳곳에 물이 잠겼다고 합니다. 자, 이 제철소 깊숙이 자리 잡은 일부 공장은 여전히 이 무릎에서 허리 높이까지 이 물이 차 있다고 합니다. 제철소 정문 6차선 도로는 이 버려진 승용차로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제철소 입구마다 이 침수 복구를 위한 소방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침수 피해로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이 산업시설인 포항제철소, 이 고로 용광로라고 얘기하죠. 이 3기 가동도 한꺼번에 멈춰버렸습니다. 고로 가동이 중단된 것은, 자, 이 포스코가 쇳물을 처음 뽑아낸 1973년 이후 처음입니다. 설립은 1968년도에 했지만은 이 포스코가 쇳물을 뽑아낸 건 1973년 처음입니다. 연간 매출 20조에 달하는 제철소 가동이 3개월 동안이나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산업계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통령은 포항에 방문을 했지만은 누구도 대통령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국의 국가기관 산업이 이렇게 물에 잠겨서 3개월 동안 가동을 못하는데 대통령이 수해를 입은, 또 목숨을 입은 그 아파트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수해 복구를 같이 도우면서 또 격려를 하고 또 재난지역까지 이렇게 선포하고 대통령이 서울에 올라올 때까지 누구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렸다면은 이 국가기관 산업인데 대통령이 포항제철 가지 않았을까요? 이 복구하고 재가동 이 시점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 숨기고 있다는 거죠. 포스코는 이 7일 포항제철소 전 공정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포항제철소 이 4개의 고로 가운데 이 4개의 용광로입니다. 이 가운데 노후화로 폐쇄된 1개의 고로를 제외한 2, 3, 4 고로는 물론 열연, 강제, 스테인리스 등 모든 공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연간 1,500만 톤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을 멈춘 겁니다. 포항제철소의 지난해 매출액은 18조 4,94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태풍의 집중호우로 특히 울산에 이 태풍 집중호우로 1층에 자리한 열연냉연 선제 공장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 곳곳의 공장 지하 설비는 모두가 침수가 되어버렸고 내부에서는 전화는 물론 인터넷 연결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복구에 나선 직원들은 대낮에도 손전등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데 안 가봤겠냐고요. 대통령이 이 포항 그 아파트에 그 목숨을 잃은 수해로 인해서 이 핀나노 태풍 이 집중적인 이 폭우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그곳에는 갔는데 이렇게 모든 이 포항제철에 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대통령이 전혀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누군가는 이 언론과 누군가는 뭐 언론과 접촉한 사람들은 포항제철 직원들이겠죠. 대통령이 서울 올라갈 때까지 전혀 보도하지 말아달라. 그냥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뭐 이번 추석에 떡값을 주고 있었으면 떡값을 봉투를 더 두둑히 줬던가 선물을 줬으면은 돼지고기 줬다가 이번엔 소고기 준다고 그랬든지 아무튼 대통령이 포항에 있는 동안 그 옆인데도 가보지도 못하게 만든 이러한 대한민국의 구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포스코 본사 지하 2층까지 물이 가득 차서 양수기 3대를 동원해 지금 직원들이 물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침수로 인해서 포항 신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도 가동이 멈췄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발전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이 단전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들 공장이 침수되면서 여기에 보낼 쇳물을 생산하는 이 고로 3기에 대해서도 휴풍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휴풍은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 고로에 열풍을 불어넣는 것을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공장 복구 재가동 시점은 물론 피해액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고로를 5일에서 10일 내에는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획이고 기자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답변을 이제서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3개월 이상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거는 포항제철을 잘 아는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나온 얘기지 기자들이 지금 신문 기사를 쓰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로 재가동 후 직후 생산한 이 쇳물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으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광양제철소에서 포항제철이 생산해내는 거에 아마 30% 정도는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 국가까지 됐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복구 시점이 길게는 이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것은 포항제철 내부에 있는 어떤 전문가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전기시설도 모두 다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제철소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작게는 수천억 원가량의 매출이 증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고로 가동에 필요한 철광석, 석탄 등 주 원료도 일부 침수되면서 입은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조선용 후판 가격도 아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누군가 이 포항제철의 재해를 숨겼습니다. 대통령이 포항에 이상한 방문을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통령이 포항에 내려갔지만은 국가기관 산업이 이러한 막대한 3개월 이상의 가동을 멈춰야 하는 이러한 재해를 입었는데도 보고를 숨겨 대통령도 몰랐죠. 측근들도 몰랐겠죠. 전혀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포스코와 언론 기자들의 단합이 아니었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담당 기자들이 대체 얼마를 받았습니까? 담당 기자들이 대구에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들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떠날 때까지 기사가 나오지 않다가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서부터 기사가 나왔다는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철저한 이 대통령실에서 철저한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항제철소는 왜냐하면 일제 36년 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대신해서 받은 돈으로 가난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 포항제철을 당시에 박대준 그 회장이 설립을 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기초가 된 기간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항제철이 언제부터인가 엔지니어들을 다 몰아내고 좌파 혹은 이 친문재인 정치 인사들이 들어와서 국가 기관 산업을 망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보도하려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복지 교육이 가장 지금 좌경화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 국가기관 산업인 현장에도 좌파들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엔지니어들이 포스코의 사장이 되고 포스코의 대표적인 어떠한 간부들이 되었다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속였는지, 포항제철이 속였는지, 기자들이 속였는지, 기자들도 양심 고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올라올 때까지 보도하지 마라. 어떠한 지시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내막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그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꼭 눌러서 필수적으로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